안녕하십니까. 리뉴서울안과의 정태영 원장입니다. 각막 이상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막이 이상한 건데 대부분 유전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어떠한 이유로 각막에 비정상적인 물질이 침착되는 질환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각막은 투명하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잘 보여야 되는데 빛이 잘 못 들어오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뿌옇게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빛이 산란이 되면 눈부심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침착된 물질들이 각막 겉에 있는 껍질, 상피 부분이 눈에 달라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각막 상처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눈물 흘림이라든지 아니면 눈이 아프다든지 시리다든지 각막에 상처가 나는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유전자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유전 질환이고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윗대에서 유전적으로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본인 세대 때 처음으로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각막 이상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가장 흔한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이라고 얘기하는 과립형 각막 이상증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 성인이 거의 되어 갈 때쯤 무렵부터 조금씩 혼탁이 생깁니다. 20대 초반까지는 아주 미세한 증상이 있어서 거의 증상을 못 느낄 수 있지만 처음에는 증상을 모르고 라식이라든지 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 수술하러 왔을 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를 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을 제외하고 수술하기 위해서, 즉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 환자를 수술 안 하기 위해서 라식이나 라섹의 수술 전 검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 비중이. 이유는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은 어떤 유전자의 이상이 있는 거냐면 우리 몸에서 각막에 상처가 났을 때에 그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유전자가 발현됩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비정상적인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각막에 상처가 생기면 그 효소가 눈에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이 거의 없었던 사람들도 라식이나 라섹과 같은 혹은 스마일이나 실크와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을 해서 각막에 상처를 주게 되면 필연적으로 혼탁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자들은 수술을 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각막에 비정상적인 물질이 침착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물질이 침착이 되게 됩니다. 침착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레이저 같은 걸로 깎아서 침착된 거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다시 깎더라도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막을 깎을 수는 없고요. 계속 깎다가 더 이상 안 되면은 각막 전체를 이식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각막 이식을 받더라도 어차피 유전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물질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새로 이식한 각막에도 또 비정상적인 물질이 침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우 드뭅니다. 보고마다 다르긴 하지만 870명 정도에 1명 정도 꼴로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흔하지는 않고요. 비교적 드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은 유전적인 질환이고요.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 눈으로 보더라도 이상이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안과 의사의 정기적인 체크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발견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